자, 지금 이 LF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1.6 터보 모델이죠. 처음엔 가지치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대로 만들었네요. 기본기가 YF 소나타와 비교해서 정말 비교도 안 됩니다. YF는 형편없었거든요. 서스펜션도 그렇고 차체 강성도 그렇고 핸들링 감각도 그렇고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정도였는데, 지금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현대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마케팅을 했었죠. 현대에서 마케팅으로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초고장력 장판 몇 퍼센트 활용, 50 몇 퍼센트였나요? 고장력 강판과 합쳐서는 70% 사용,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현대가 제시하는 그 초고장력 장판의 장력 기준이 다른 회사와 좀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서스펜션 자체는 부드럽진 않아요. 탄탄하고 살짝 하다는 느낌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승차감은 또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LF 소나타로 바뀌면서 진동 감응형 댐퍼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충격이 확 전해지면은 댐퍼 내가 되게 딱딱해지면서 큰 충격을 좀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잔진동이 정말 적게 올라옵니다. 웬만한 잔진동이 다 걸러지고, 지금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할 때도 상당히 경쾌하게 넘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승차감은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소나타의 고급스러운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 괜찮네요. 이 디커 스티어링을 지금 잡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립감이 좋습니다. 지금 손을 잡는 이 엄지 있는 부분이 조금 얇아서 꽉 잡으면은 엄지와 검지가 조금 닿아서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여기만 조금 굵어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나왔던 현대 핸들 디컷은 또 괜찮았죠. 무엇보다 패들 시프트가 든든한 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2단을 넣고 계속 밟으면은 자동으로 3단, 4단으로 올라가요. 한 3500, 4000rpm까지는 100이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자동으로 단수를 변경해 줍니다. 이후에 나온 스팅어나 G70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고정이 가능하죠. 사실 이런 일상에 쓰는 중형차에게 그런 기능은 없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속력이 정말 괜찮아요. 이게 터보를 쓰면서 달리기 때문에 2000cc부터 터져나오는 터보의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속력 못지않게 중요한 브레이킹 성능도, 자, 지금 풀 브레이킹을 해볼게요. 자, 생각보다 잘 잡힙니다. 브레이크가 좀 예민한데, 이전에 현대기아 차들은 브레이크 처음 밟을 땐 예민하고 뒤로 갈수록 좀 브레이크가 약해지는 감이 있었단 말이죠. 좀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좀 더 밟아도 어느 정도 제동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좋아졌네요. 자, 이 차의 주행 성능을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DCT입니다. DCT라는 것이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줄임말이죠. 두 개의 클러치가 번갈아 가면서 변속을 해준다. 짝수단, 홀수단, 그렇게 따로 클러치가 있기 때문에 1단 넣었다가 2단 넣었다가 3단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클러치들이 번갈아 가면서 변속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직결감이 좋고 변속이 빠릅니다. 물론 이 DCT가 장점만 있진 않습니다. 이 DCT라는 게 말이 오토 미션이지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식 미션들이랑 다릅니다. 그냥 수동 기어인데 자동으로 클러치를 넣어주는 그런 미션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느끼실 거예요. 수동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단에서 이제 출발할 때는 클러치에서 발을 떼면서 반클러치 상태로 엑셀을 밟으면서 그렇게 주행을 해나가죠. 이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도 똑같습니다. 1단에서 출발할 때 반클러치를 씁니다. 노멀 모드나 스포츠는 괜찮은데 에코 모드를 쓰시는 분들은 1단에서 출발할 때 정말 많이 덜덜거리실 거예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반클러치 쓰는 게 또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좁은 주차장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차를 댈 때 엑셀을 밟지 않고 그냥 크리핑 하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해야 되는데, 그때 반클러치가 길게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는 빠르게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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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넣고 싶은데 앞뒤 앞뒤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좀 설명 이상하겠나요? 그 다음에 속도를 줄였다가 방지턱을 넘을 때, 주차장에서 차단기와 과속 방지턱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단기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이제 차단기가 열리고
방지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반클러치라서 엑셀을 좀 밟아주지 않으면은 1단이 제대로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가 못 올라갑니다, 스텝을. 그럴 때 조금 DCT구나, 수동처럼 생각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차의 관성이 붙고 1단이 완전히 체결된 뒤에는 괜찮습니다. 2단, 3단으로 아주 착실하게 변속해주고 변속 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지금 50km로 가는데 벌써 5단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7단 DCT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단 기어를 자주 쓰겠죠. 그 연비 향상과 그다음에 크루징에는 좋기 때문에 일단 트랜스미션의 단수가 많다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DCT 미션이 이제 수동 기반 미션이다 보니까 동력 손실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이라는 힘을 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오토 미션이라면 120을 밟아야 됐던 걸 110만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연비도 아껴지는 부분이고요. 이 DCT라는 미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식 DCT, 습식 DCT. 그게 무슨 차이냐 하면은, 건식 DCT는 클러치를 뗐다 붙였다 하는 걸 전자식 액추에이터가 하는 방식이고요. 습식 DCT는 그 역할을 오일로 유압으로 해주는 거고, 클러치의 마찰면에도 오일로 유달이 되기 때문에 건식 DCT의 미션의 단점인 신경질적인 체결감, 그 변속 충격을 좀 최소화해 줍니다. 요즘 벨러스터 M 모델에 습식 8단 DCT가 들어가서 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DCT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변속 충격은 당연히 있는 거고, 습식 DCT라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저 RPM 구간에서 클러치 마찰면에 오일로 윤활이 되다 보니까 약간 슬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건 DCT의 태생적인 문제고, 그렇게 DCT를 잘 만드는 폭스바겐조차 완벽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CT 모델을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이 DCT 미션이 어떤 미션인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시승을 해보세요. 시승을 해서 자기 성향에 맞는가, 내가 생각하는 중형차의 승차감이 맞는가 한번 스스로 검증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지금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하고 있는데 코너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트레일 브레이킹을 하고 상당히 굽어있는 코너를 도는데도 언더스티어가 잘 억제가 됩니다. 이렇게 차가 좋았나 싶을 정도로, 방금 같은 경우도 슬립이 발생하는 구간인데 일반적으로 FF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슬립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도 출고 타이어 그대로인데 그립 타이어를 쓰지 않아도 이 정도 그립을 갖게 해준다. 또 연비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연비가 정말 잘 나옵니다. 지금 시승을 하면서 좀 밟으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5km가 나옵니다. 와, 이거 정말 잘 나오네요. 아까 주행을 해보니까 시내에서도 정말 완전 정체가 아니면 10km 정도를 유지하고, 좀 연비 주행을 하면 11km도 가능합니다. 고속 주행에서는 15km 내외. 크루즈를 켜시면은 그 이상이겠죠? 이 터보 모델이 운전하기에 따라 정말 연비가 달라지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사실. 터보를 많이 쓰고 안 쓰고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터보차를 좀 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달리려고 하면 터보를 써야 되고, 2000rpm부터 터보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터보를 좀 쓰면서 RPM을 높게 유지하면서 운전하시면 생각보다 연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에 적용된 1.6 터보 엔진은 180마력 세팅입니다. 이 같은 엔진으로 K3 쿱, 그 다음에 벨로스터 터보에 올렸을 때는 204마력 세팅이었거든요. 이게 180마력 세팅으로 해뒀다는 것 자체가 연비 위주의 설정을 해뒀다는 거고, 따라서 연비는 괜찮은 수준을 유지해줍니다. 그렇다고 힘이 없진 않아요. 이 1.6 터보 엔진이 실 출력이 잘 나오는 엔진이기 때문에 일상 주행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차고 남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LF 소나타 1.6 터보 정말 좋습니다. 가속도 훌륭하고, 핸들링도 훌륭하고, 브레이킹도 훌륭하고, 옵션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중고차를 만약에 사시려고 하면은 본인이 필요한 옵션이 다 있는가, 그리고 이 차 미션 상태가 어떤가. 미션 수명이 괜찮긴 하지만 간혹 떨림이 많은 차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승을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아쉬운 점이 없진 않습니다. 2.0 터보 모델보다는 옵션이 적고, 그 중에서도 제일 치명적인 게 이 C타입 MDPS가 들어갔다는 거. 모터가 컬럼이 있기 때문에 RMDPS에 비해서 직결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노면의 피드백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핸들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직결감과는 별개로
핸들링은 상당히 좋습니다. 원하는 만큼 돌아나가요. C타입 MDPS가 정말 세팅을 잘하면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준 차입니다. 자, 총평을 해보자면 LF 소나타 1.6 터보 사셔도 됩니다. 이 DCT의 이질감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충분히 괜찮은 차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1.6 터보다 보니까 실제로 엔진 내 용적률이 1591cc죠.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정말 저렴합니다. 아반떼와 같은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고로 사신다고 하면은 자동차세를 20만원대로 내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한데 세금까지 저렴하고 거기 연비는 덤으로 좋고 정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나타 1.6 터보 GDI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시승을 좀 해보고 싶은데 LF 소나타의 다른 모델 7개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2.0, 2.4, 1.6 터보, 2.0 터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7 디젤. 사실 뒤에 나온 택시 모델까지 합치면은, API 모델까지 합치면은 8개긴 하지만 혹시 LF 소나타 다른 사양의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협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틱바.